자, if 함수 문제는 if로 끝나는 함수예요. 얘가 6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90% 이상이 돼요. 그래서 count if, sum if, average if. 첫 번째 인수. count if 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해주세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다운표 안에 조건. 그 다음에 sum if와 average if는 sum이고 average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이에요. 그래서 계산할 범위가 뒤에 들어온다는 거. average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이상일 때 count if s는 그냥 똑같아요. 범위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을 나열하는데 sum과 average에 f가 붙으면 계산할 범위를 먼저 지정한다는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산할 범위를. 자, 25년도 1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5번. 자, 여기 1회 도서 분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교재는 13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5에서 분류 코드가, 여기 분류 코드가 있어요. 분류 코드의 빈도가 가장 높은 도소의 개수를 계산하는데 계산된 도소 뒤에는 건을 포함하여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and 건, 결합 연산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먼저 분석을 하시면 count if는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고 mod.single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최빈수라 그래요. 빈도가 많이 나온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333이라는 글자가 2번, 그 다음에 111이 3번 나왔죠. 그러니까 111이 3번 나왔으니까 가장 많이 나온 빈도에 해당되는 숫자는 111이야. 그 다음에 얘가 몇 개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MOD에 의해서 최빈수를 먼저 구합니다. 같이 들어가 볼게요. 이걸 한번 했던 거니까. 눈 하시고 MODE. 자, MOD 싱글 들어가시고 자, 여기 넘버 1, 넘버 2, 뭐 밸류 1, 밸류 2 이렇게 나오면 범위를 지정하는 걸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류 코드에서 최빈수를 구할 거예요. 분류 코드에서. 그래서 분류 코드 범위 잡으시고 엔터.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숫자는 111이에요. 그러면 얘가 몇 개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건을 비교할 범위고 얘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MOD 함수가. 그래서 눈하고 MOD 사이에 COU 하시고 count if 넣어주시고 커서 왼쪽 마법사.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MOD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 그래서 얘를 오려서 밑으로 빼주시고 첫 번째 조건이 count if의 첫 번째 인수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우리는 분류 코드 중에서 최빈수가 몇 개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비교할 범위는 분류 코드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을 확인하시고 뒤에 가서 and 다운표 건하고 이렇게 놓아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2의 3번 문제는 먼저 작업을 했었네요. 자, 여기에 보면 3번에 보면 결제 방법이 있고요. 결제 비용이 있어요. 를 이용하여 결제 방법별 비율을 계산하세요. 최근에 카운트 if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 비율 구하세요가 많이 나와요. if로 끝나는 거에서. 그래서 결제 방법별 결제 비율은 각 결제 방법별 결제 비용의 합계 나누기 전체 결제 비용이 합계 곱하기 100입니다. 계산된 결제 비율은 소수점 이하 자리 버리고 정수로. 그러면 버리는 함수는 트렁케이션.
정수는 자릿수가 0이에요. 그러면 비율을 구할 때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는 sumif. 전체 결제 비용의 합계는 sum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함수의 의미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실 게 요거예요. 포인트가 2% 끝나는 함수에서 결과를 채우기 하면 절대 주소 유무를 보셔야 되고, 유무. 요게 10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절대 주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 주소 유무를 확인을 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문제는 한 칸에서 딱 계산하고 끝냈잖아. 그러니까 얘는 카드에 관련된 비율과 현금에 관련된 비율을 구해서 이렇게 채우는 작업으로 하는 거지 계산을 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결제 방법이 카드에 해당되는 결제 비용의 합계를 구해서 결제 비용의 합계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하고 소수점 이하를 짜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밑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금에 관련된 결제 금액의 합계를 구할 때는 결제 방법은 여기가 되고 조건은 여기서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결제 비용은 그대로잖아요. 자리가 안 변하죠. 이런 게 절대 주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주소 유무를 볼 때는 채우고 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란 말이에요. 안 됐을 때는 자 한번 볼게요. 따라하지 말고 보세요. 눈 하시고 이제 sumif만 먼저 해볼게요. 자, sumif 그러면 첫 번째 인수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예요. 그러니까 결제 방법 중에서 조건이 뭐가 되어 있어요? 카드에 해당되는, 여기 카드 찍으시면 안 돼요. 여기가 조건 범위를 얘가 놓아준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카드. 그러니까 결제 방법 조건은 카드. 계산할 범위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얘가 합계가 나와요. 그러면 현금으로 결제한 결제 비용이 합계를 구하려면 이렇게 채우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결제 방법의 범위와 결제 비용의 합계를 구할 범위가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얘가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절대 주소구나 하고 여기서 이렇게 걸쳐서 F4번을 놓아줘서 계산할 범위와 조건을 비교할 범위 절대 주소를 놓아주고 이렇게 채워보는 거예요. 채우고 나서 밑에서 더블 클릭. 그럼 이 범위가 안 바뀌었잖아요. 아, 이렇게 절대 주소를 넣는구나. 그럼 우리는 비율 구하는 거니까 전체 합계를 sum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결제 비용의 합계를 이렇게 구했어요. 그리고 엔터 한 다음에 얘를 또 이렇게 채워보는 거예요. 채워서 더블 클릭을 했더니 어머, 결제 비용의 첫 번째는 그대로 있는데 두 번째 sum은 지금 여기 녹색이 나왔죠. 녹색은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얘도 내려오면 안 되는구나 하고 여기다가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고, 아, 여기다 넣으면 안 되죠. 위에다 넣어줘야죠. 여기에다가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고 얘를 채워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바뀌죠.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이 범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숙달되면은 이제 아, 얘는 절대 주소가 바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될 때는 채우고 맨 마지막 칸에 주소 칸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한 결과를 뭐하러 했어요? 소수점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뭘로? 아, 곱하기 100을 하고 100을 해서 이 값이 나오면 이 값에서 소수점을 잘라버리세요 하고 트런케이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0. 정답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 생략하지 말자 그랬어요. 항상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이름별로 여기 한명회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름별로 심사 점수 중에서 가장 큰 점수와 가장 작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의 평균을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average if s를 써요. s를 쓴다는 건 뭐예요? 조건이 하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맥시멈으로 최대값은 미니멈으로. 그리고 여기서 and 연산자를 쓰고 and 연산 밑줄 치시고 별표를 하나 해놓으세요. 자, and 연산자의 역할이 뭐예요? 문자열 결합할 때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뭐 몇 명이에요? 권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몇 명이에요?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and 연산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 그러면 이 내용이에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if로 끝나는 함수에 조건에 계산 결과를 이용하세요라는 말이 나오면 따옴표 안에 비교 연산자를 쓰고 and 연산자 뒤에 계산식을 써야 돼요. and 연산자 뒤에 한번 보세요. 뭔 얘기인지. 자, 여기 한 명이라는 사람의 심사 결과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아는 그 김연아 선수의 그 피겨 스케이팅인가요? 그걸 하게 되면 채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빼고 합계를 해서 평균을 구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호의적으로 점수를 잘 주는 사람이 있을 테고 우리나라 선수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점수를 적게 줄 수 있겠죠. 그런 걸 예상을 해서 가장 큰 점수와 가장 작은 점수를 빼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 얘를 채울 거예요. 채우는데 기억할 건 뭐예요? 채우는 작업에 절대 주소 유무를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서 조건에 맞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주소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면 average라는 if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그러면 첫 번째 인수가 뭐냐면 조건을 비교할 범위예요. 두 번째 인수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근데 얘가 범위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가 뭐냐 그러면 최대값을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외하는 거니까 뭐예요? 같지 않다. 얘는 뭐 간단하니까 맥시멈하고 가로 열고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제외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와 보면 이렇게 붙어버려요. 따옴표 안에 같지 않다 맥시멈까지 다 들어가서 맥시멈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를 어떻게 따옴표 안에 직접 쓰고 and 연산자로 계산 결과를 결합하면 얘가 같지 않다 90을 제외하는 거예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 2% 끝나는 함수에서 3단계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가 절대주소 유무, 3단계가 계산 결과의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할 때,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비교 연산자에 따옴표 넣고 and 연산자로 계산식을 결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아까 and 연산자 미지치고 별표 해놓으라 했잖아요. 그 and 연산자를 쓰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니까 비교 연산자와 계산 결과를 and로 결합해서 쓰라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의미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 범위는 뭐예요? 또 심사 점수 범위를 잡으시고 요번에 뭐라는 거예요? 최소값을 빼는 거잖아요. 최소값을 제외하고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똑같잖아요. 복사해서 밑에 붙이시고 맥시멈을 뭘로? 미니멈으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86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얘를 세우는 작업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따라 내려와서 얘는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변하는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평균값이 나올 때 항상 많이 붙는 게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트런케이션, 인티저가 붙어서 소수점 자리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 작업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if, 물결 if 함수에서 사용하는 거에서 어려운 게 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채우는 작업이 있느냐? 그럼 절대 주소 이용.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한다 그러면 다운표 안에 비교연산자 and 계산식을 쓴다는 거예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유형을. 그러니까 요 유형이 2단계, 3단계는 좀 어려워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24년도 1회 1번 문제에 보면 ABS와 에버러지 if를 이용하는 거예요. ABS와 에버러지 if를 이용하는 거예요. ABS는 절대값이라 그랬죠.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 그 부서가 영업 1팀인 사원들의 4월의 실적의 평균과 5월의 실적의 평균의 차이를 구하는데 절대값으로, 그러니까 양수로 만들어주셔야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는 if로 끝나는 함수 문제에서 보면 1단계 문제예요. 1단계 문제. 그러니까 얘는 절대적으로 꼭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그러면 4월에 실적이 있고 5월에 실적이 있는데 여기가 계산할 범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가 영업 1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은 영업 1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월에 평균을 구하시고 빼기 하시고 또 부서 중에서 영업 1팀에 되는 5월의 평균을 구하는 작업이에요. 같이 합시다. 해봤던 거니까. 에버러지 if를 쓰라 그랬어요. 능하시고 AV 에버러지 if.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뭐예요? 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여기가 말이 헷갈려. 여기 계산할 쉘의 범위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건 계산할 쉘이 아니에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의미해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그래서 여기 부서명 전체 잡으시고 두 번째 인수를 클릭하시면 조건으로,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여기가 조건. 평균을 구할세. 조건으로 평균을 구할세. 어려워요, 말이. 조건을 우리는 첫 번째는 영업 1팀에 해당되는 세 번째 인수가 평균을 구하는 데 사용할 실제 쉘입니다. 계산할 범위. 우리는 첫 번째는 뭘 구해요? 4월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얘가 3175가 나와요. 되셨나요?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빼기하고 5월의 평균을 구하는데 봤더니 똑같은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복사하시고, 너는 빼셔야 돼. 너는 빼고 복사하시고, 빼기, 붙이기. 그러면 우리는 계산할 범위에 해당되는 게 C열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 5월은 몇 열에 있어요? D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C를 D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기 계산할 범위만 바꿔주시면 돼요. D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계산할 범위만 바꾸시는 거예요. 똑같은 작업이니까. 아니면 또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하시는 거니까 원래 에버러지 if를 두 번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에버러지 하시고 에버러지 if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 탭 조건 탭 계산할 범위를 이렇게 놓주는 작업을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는데 10달이 되면 얘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계산할 범위가 C3, C10이 되어 있는 걸 D3, D10으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C와 D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마이너스 47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값을 항상 뭘로 만들어 달라? 양수로 만들어 주사가 절대값이에요. ABS. 는 하시고 는 다음에 가서 ABS 넣어주시고 맨 뒤에 가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는 구분 코드에서 최빈수를 구하고 그 최빈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표 4에서 구분 코드의 빈도가 높은
빈도가 가장 높은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최빈수. 최빈수 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예요? MODE. MODE 함수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된 결과 뒤에다가 명쓰라는 거야. 개쓰라 했어요. 개. 그러면 여기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고 우리는 여기에서 최빈수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능하시고 MODE 싱글을 선택을 하시고 구분 코드의 범위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가로 닫고 엔터를 하시고 33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33이라는 숫자가 빈도가 높아요 하고 33이라는 최빈수를 구했어요. 그럼 얘가 몇 개야 하고 카운트 if를 넣으시고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인수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인데 MOD 최빈수의 값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오려서 밑에다가 내려놓으시고 첫 번째 칸에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잡아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4개가 나왔죠. 그러면 뒤에다가 and 다음표 개. 요거 안 써서 틀리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25년도 2배 문제에서 했던 게 똑같은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면서 똑같은 유형이 나오면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자, 2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회 4번 문제도 기초 문제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카운트 if와 카운트 if를 이용해서 관객 수가 300만 이상이 영화의 비율. 그러니까 최근 기출 문제에서는 비율 구하라는 문제가 계속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식이 있어요. 관객 수가 300만 이상이 영화의 수 나누기 전체 영화 수. 전체 영화 수는 카운트를 구하는 거예요. 카운트라는 것은 숫자가 있는 곳에서 쉐리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카운트 if는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 수가 300만 이상이 영화가 몇 개야 하고 나누기 전체 영화의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보세요. 자, 관객 수가 여기 있어요. 관객 수가 300만 이상의 개수를 구하는데 전체 영화의 개수는 여기 보면 몇 개가 있어요? 9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함수가 지금 뭐예요? 전체 개수를 구할 때 카운트를 쓰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문자. 여기서는 전체 영화 개수를 알 수가 없어요. 문자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개수를 씌우면 돼야 안 돼? 얘도 문자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개수를 씌면 영화의 개수나 똑같은 개수가 되겠죠. 여기에 개수를 세도 뭐가 돼? 영화의 개수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답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객 수 중에서 300만 이상의 개수를 구하고 여기의 개수로 영화의 개수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트 if 나누기 카운트를 쓰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개수 나누기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 개수. 늘어나시고 COU 같이 하겠습니다. COU 카운트 if 마법사 들어가시고 첫 번째 우리는 관객 수 중에서 300만 이상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관객 수가 돼요. 요 앞에 제목행 관객 수를 범위 잡으시면 안 돼요. 그 밑에 내려가서 300만 이상이라 그랬죠. 300만 이상. 그거나 갖다 3 하시고 빵빵빵 빵빵빵 이렇게 좀 3개씩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답이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이는 거예요? 다운표가 아직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위에 칸을 이제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얘가 다운표가 들어가면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는 3개 하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여기 수식 결과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셀서식이 100분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곱하기 100을 안 해도 얘가 100분위로 되기 때문에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럼 나누기하고 전체 개수를 카운트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관객수의 개수가 몇 개야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하시면 3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초급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의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의 2번 문제도 초급 문제예요. 1단계 문제를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2번에, 3의 2번에 보면 지점이 이렇게 있는데 지점 중에서 용산인 제품의 판매량의 얘도 또 비율을 구해달라고 해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는 카운트 if에 의해서 조건에 맞는 계산을 해서 나누기 전체 개수를 한 거예요. 근데 얘는 반대로 이번엔 썸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산의 지점 중에서 용산에 해당되는 판매량의 합계 나누기 전체 판매량의 합계로 나누어서 비율을 구하는 썸이프 나누기 썸이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비율 구하는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썸이프 나누기. 썸이프 먼저 해주시고. 자, 썸이프 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함수,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함수의 의미, 그 다음 인수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썸이프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예요. 두 번째 인수가 뭐라고요? 조건. 여기까지는 카운트 if하고 똑같은 거예요. 카운트 if하고. 그 뒤에 계산할 범위만 놓으시면 돼요. 판매량의 범위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796이 나오는데 얘도 셀서식이 지금 100분율로 되어 있는 거니까 곱하기 100을 안 해도 비율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9,600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확인하시고 전체 합계를 구해야 하는 썸에 의해서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그럼 45%가 나왔죠. 45%. 얘도 기초 문제예요. 기초 문제. 자, 4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회 2번 문제를 보면 클럽이 여기 클럽이 이렇게 있어요. 클럽이 대전이면서 포지션이 공격 수비수인 선수들의 평점의 평균을 구하고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표시해 보세요. 3.45가 3.5가 돼 있죠. 소수점이 몇 자리 있어요? 한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2를 쓰시는 거예요. 얘를 보시면서 그걸 고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는 에버러지 if s와 카운트 if s 중에서 골라 쓰래. 그럼 여러분 뭐 써야 돼? 당연히 에버러지 if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니까 라운드 다운지 뭐 써야 돼? 라운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에버러지 if s와 라운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s가 붙었으니까 조건이 여러 개예요. 조건이 여러 개인 평균을 구할 때는 뭐부터 해요? 계산할 범위부터 선택하시는 거예요. 계산할 범위. 넣으시고 AV 하시고 에버러지 if S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여기서도 요거 보면서 당황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여기 봤더니 우리는 인수가 여러 개 써야 되는데 두 칸뿐이 없어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얘는 계속 이게 확장이 돼요.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127개까지 확장이 돼.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두 개예요.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인수가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에버러지 렌즈. 뭐예요? 계산할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뭘 계산하냐면 평점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평점의 평균. 그 다음에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을 계속 나열해 주시면 돼. 우리는 클럽 중에서 누굴 찾아요? 대전. 첫 번째 조건은 클럽의 범위가 되시고, 조건은 대전을 클릭해서 쓰시면 돼요. F3에서 F10, 그 다음에 F4.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포지션 중에서 공격수의 수비수의 수비수자. 그 수비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평균이 7.16이라는 평점에 대한 평균값이 나오는데, 계산된 결과를 뭘 했어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에 한 자리 표시하라 했으니까 에버러지 if s 앞에 가서 R로 U하고 라운드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소수점 자리는 몇 자리라고요? 한 자리. 그럼 얘가 7.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두 문제 남았네요. 1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회 3번. 자, 23년도 1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판매량이 10 이상, 여기 판매량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10 이상, 20 미만인 제품들의 판매 건수의 비율을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판매 건수는 10 이상, 20 미만의 판매 건수 나누기 전체 판매 건수. 카운트 if s 나누기 카운트를 해달라는 거예요. 카운트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판단할 게 판매량이 10 이상 20 미만이라는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판매량이 10 이상 이면서 판매량이 20 미만이라는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표시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함수를 뭘 쓰라 그랬어요? count if s를 쓰라 그랬잖아요. s가 들어간 건 뭐예요? 조건이 하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count if s를 쓰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판매량 범위에서 얼마 이상? 10 이상. 더 크거나 같다. 10.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범위가 또 판매량의 범위가 되고, 여기는 얼마? 20 미만.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클릭하면 다운표가 완성이 되면서 4개의 하고 메시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여기도 셀 서식이 100분율이 돼서 400%가 나온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이럴 때.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제 전체 판매 개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나누기 COU하고 카운트를 선택하는데, 자, 카운트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풍선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숫자가 포함된 쉘의 개수, 이런 걸 그냥 넘어가지 말고 처음에 하실 때 이런 걸 다 읽어보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카운트는 숫자가 포함된 쉘의 개수를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 개수를 구할 때 냉장을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숫자잖아요. 문자잖아요. 못해. 여기는 제품명도 문자잖아요. 안 돼요. 근데 판매가는 다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답이고 여기도 답이고 여기도 답이에요. 답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판매량에서 했으니까 판매량에서 개수를 구하는 작업을 하는 것 뿐이에요. 답은 3개가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하면 44%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거는 이제 좀 비슷한 걸 계속 해보니까 좀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도 똑같은 유형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23년도 2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카운트 if와 카운트 A에 의해서 컴퓨터 일반과 컴퓨터 일반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엑셀이 모두 60점 이상인 수험생의 합격률을 구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합격률은 컴퓨터 일반과 엑셀이 모두 60점 이상인 수험생 수 나누기 총 수험생 수. 그 비율을 구하라 문제가 나오니까 수식을 얘가 알려줘요. 그 수식을 보면서 우리는 컴퓨터 일반이 60 이상이면서 엑셀이 60 이상인 인원수를 먼저 구하고 전체 인원수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두 개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count if s 쓰라 그랬어요.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첫 번째 조건은 뭐를 잡아요? 컴퓨터 일반 범위를 선택하시고 조건이 뭐예요? 두 번째 칸을 쓰시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60. 두 번째는 뭐예요? 엑셀 범위를 선택하시고 조건이 크거나 같다 60입니다. 하고 탭키로 내려와 보면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가 5개가 있어요. 하고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했는데 어머 또 500% 나왔어요. 의미는 뭐라고요? 셀서식이 100분율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체 개수를 구하는데 이번에는 뭐를 하라 했어요? 카운트 A를 하라 했어요. 카운트 A는 뭐예요? 비어있지 않은 쉘의 개수를 구하는 게 카운트 A예요. 그러면 전체 개수를 구할 때 수험번호를 범위를 잡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수험번호. 여기 숫자잖아요. 되죠. 비어있지 않은 쉘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비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카운트를 하면 8. 여기도 카운트하면 8. 여기도 카운트하면 8이에요. 그 답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험 번호를 갖고 인원수를 구하는 게 좀 의미가 더 있죠. 그래서 여기를 잡는 것 뿐이에요. 컴퓨터 일반을 잡아도 정답이고 엑셀의 점수를 잡으셔도 돼요.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얘가 63%라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나왔어요. 10개가. 그 중에서 이 노란색 표시된 게 2개. 여기 2단계, 3단계 문제. 나머지는 기초문제여서 기초문제 8개를 먼저 좀 해보시고 채우는 작업하고 조건을 이용하는 거는 그 뒤에 해보는 형태로 작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